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회계감사 당국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회계와 관련해 2013년 체결한 합의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역전쟁과 홍콩 자치권, 중국 내 인권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을 두고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발표됐습니다. 국내 차 산업의 버팀목인 수출이 1년 전보다 30% 이상 줄면서 전체 자동차 생산도 2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코로나19 내수 활성화 대책 덕에 내수 판매가 소폭이지만 증가했고 다행스럽게 수소 전지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국내외 수요가 폭증하며 국내 자동차 산업은 최악의 상황은 면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코로나19 유전자 표준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코로나19 유전체 90%에 달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로 진단키트의 정확도를 높이고 바이러스 변이를 대응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굳게 잠궜던 빗장을 풀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며 구리 가격이 오름세를 보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최대 구리 생산업체가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구리 가격 상승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투자처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미국 증시에 좀 롤러코스터가 있었습니다. 다우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S&P 나스닥이 많이 빠졌고요. 특히나 기술주가 최근에 글로벌 증시, 뉴욕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를 좀 끌고 올라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가로 비롯되는 기술주들의 폭락은 어제 나스닥 쪽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요즘에 뭐 테슬라 얘기는 다 아실 겁니다. 어제 장중에만 13% 이상 16%대까지 올라왔다가 장 후반에는 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장외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는 전체적으로 악재로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그리고 기술주들, 언택트 관련 종목들 우리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밀림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종목들 잘 가던 종목들이 지금 살짝 꺾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경계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직접 전화 상담 02-3153-2611, 261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2시 50분부터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객장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겸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재 이 시각 객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오늘 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기관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큰 폭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4천억 원이 넘는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 안에서도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LG전자, IT 대표적인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이런 은행주를 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이마트와 대환유화, SK바이오팜, 농심, LG전자 등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특징이 지금 LG전자 오늘 기관 외국인이 동반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3%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약간 방어적인 포트 그리고 아니면 최근에 낙폭 과대됐는데 바닥에서 좀 강한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리노공업, KG 이니시스, 아미코젠, LNF 등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테스나, 앞타바이오, SM, 셀트리온 헬스케어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역시 코스닥 역시 기관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기대감도 좀 상존을 하고 있긴 한데 그린 뉴딜 관련해서 근데 시장은 좀 많이 글로벌 장세에 따라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외적인 불확실성 확대, 이 대외적인 불확실성에는 미중 간의 불협화음, 그 다음에 코로나19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좀 대외적인 불확실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내적인 재료 소멸,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판 뉴딜이 오늘 이제 계획이 나오고 있다, 이제 곧 발표할
올라갈 예정이죠. 이 부분이 이제 뉴스에 팔아라라는 속설이 있죠. 증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당장 매출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간 부분은 오히려 발표 이후에 재료 소멸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도 한번 가늠을 해봐야 될 텐데 쉽진 않아 보여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미국 시장에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의 대장주였죠. 테슬라가 어제 16% 큰 상승을 보인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또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건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다시 하락을 갈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더 우리는 무게중심을 좀 그런 데 둬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시장 역시 코로나 이슈나 대외적인 불확실성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저가 매수는 개별 모멘텀보다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낙폭과제 대형주 이쪽 부분에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별적인 매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B금융투자증권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 시간 특징 좀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상승폭이 컸던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으면서 그동안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오후 들어서 낙폭 키우고 있고 코스닥도 다시 파란불을 켰습니다. 이 시각 좋은 흐름 가져가는 오르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슬입니다. 농심, 유비케어, 에이텍이 오늘의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보실 종목은 유비케어입니다. 한국판 뉴딜 공개를 앞두고 유비케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11%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는 13,4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후장에 상승폭 키우면서 최고가 14,850원까지 터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국판 뉴딜 국민보호 대회를 주재하고 뉴딜 정책의 방향 등을 밝히게 됩니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일자리 55만 개를 만드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데요. 그중 디지털 뉴딜에 5G 국가망 확산과 클라우드 전환, 그리고 원격 의료 등이 포함되면서 헬스케어 솔루션 업체인 유비케어를 비롯해서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오늘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는 농심입니다. 미국에서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많이 올랐던 농심이 현재는 보합권에 위치해 있고요. 거래가 38만 8천 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는 40만 1,5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현재는 상승폭 많이 줄였습니다. 농심의 올해 상반기 미국 시장 매출이 1억 6,4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도 35% 증가한 수치인데요. 월마트, 코스트코, 아마존 등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라면 등 간편식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아카데미 4관왕을 받은 영화 기생충에서 짜파구리가 재조명된 점도 매출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에이텍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요. 그중에 에이텍이 현재 25% 넘게 급등했고요. 거래가 2만 5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에이텍이 오늘 종일 빨간불 켜고 있고요. 최저가 16,350원부터 현재 24,450원까지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전날 대법원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기일이 16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에이텍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최대 주주인 신승영 씨가 성남 창조경영 CEO 포럼 운영위원직을 맡았다는 이유로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 만나봤고요. 주요 코인 시세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오늘의 코인 시세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겠습니다. 1% 조금 넘게 빠지면서 가격은 1,11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2% 넘게 내리면서 28만 9천 원대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 캐시 만나보겠습니다. 3%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27만 7천 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에어드라는 2% 넘게 올랐습니다. 가격은 295원입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플부터 모네로까지 살펴보시면요. 라이트코인과 이오스가 각각 3%대 빠지고 있고요. 라이트코인 가격은 5만 2천 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와 주요 암호화폐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이슈 바로 또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허반석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국팔 뉴딜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주 찾기 뭐 한창이고요.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판 뉴딜, 한국형 뉴딜 오늘 2시부터 이제 발표가 시작되었는데요. 예.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으로 이제 설명을 시작하실 거고, 그 전부터 많은 언론 보도자들을 통해서 언택트, 비대면, 친환경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서 일자리까지 이어가겠다라는 정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76조 원이 투입되고 22년까지 3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2시부터 발표되기 이전부터 오늘 점심때부터 보도자료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작성한 자료들이 이미 SNS나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시 30분부터는 관련된 섹터에 이슈됐던 종목들이 이미 뉴스에 팔자라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수 급락과 함께 여러 종목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들도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이슈를 체크해 드릴 때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에서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과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려볼까 합니다. 디지털 뉴딜 하면 교육, 공공, 사회 기반 시설이 되는 SOC를 조금 디지털화하겠다는 데 역점을 둔 것 같습니다. DNA 생태계를 강화해서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에 이르기까지 이런 종목들을 보면 데이터 솔루션, 도전 비주얼, 소프트센, 그리고 5G, AI, 소프트웨어를 서로 융합하면서 국가망의 기반을 가지고 클라우드 사업까지 이르게 되는데 5G 같은 경우에는 KMW, 솔리드, SK텔레콤, AI랑 융합했을 경우에는 슈림로봇, 우리기술, 로보스타, 그리고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에 따른 정부의 정책 부분을 보면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과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 거기다가 하나 더해서 K-사이버 보안체계까지 구축하겠다는 디지털 뉴딜의 한 분야는 다산 네트워크스, 센트럴 바이오, 대한광통신, 솔리드에 이르기까지 종목으로 볼 수 있고 비대면 산업에 대한 언택트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종목들의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비대면 언택트 수혜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정부 정책은 언택트에 그치지 말고 교육과 화성 카메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플랫폼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였는데 아이스크림 에듀, 비트컴퓨터, 이퓨처 같은 기업들을 들 수 있겠고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라는 이야기가 화두에 올랐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예전부터 올라왔었던 화두인 원격 진료, 원격 의료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서도 빅트컴퓨터, CU 메디컬, 유비케어, 인피니티 헬스케어, 알서포트에 이르기까지 종목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인 SOC 디지털화를 보면 이 부분도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슈림 로봇, SM 코어, LS 일렉트릭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디지털 뉴딜 부분에서 조금 겹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솔리드나 비트컴퓨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뉴딜에서 이미 시세가 나왔거나 앞으로 시세가 있을 수 있는 종목들인데 시장에서 너무 화두에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를 좀 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두 번째로 그린 뉴딜 축을 보면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를 친환경적으로 그다음에 저탄소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린 리모델링, 모든 산업의 앞에다가 저탄소, 친환경, 그린 이런 이야기들을 붙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제로 에너지,
이렇게 보면 현대리바트, 한샘, NX, 하츠 이런 기업들이 전통적인 가구, 가전, 리모델링 관련된 주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을 수 있고요. 노후 상수도 개량이나 상수도 관리 체계를 스마트화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한 전통적인 기업들이죠. 한국주철관, 동양철관, 뉴보텍까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색산업은 넘어가고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분야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이 여러분들 가정에 보시면 전력을 이제는 스마트, 디지털로 다 체크가 돼서 과금이 되지 사람이 와가지고 전력계를 보고서 체크해가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런 것들을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력 여기까지 다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누리텔레콤, PNC테크, 서전기전, 비츠루셀까지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미 시세를 주었고 조금은 주의해야 할 분야인 태양광, 풍력, 수소 이 분야에서는 OCI, 하나솔루션, CX윈드, 삼광MLT, 오성첨단소재, SK솔닉스 이런 부분까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뉴딜 관련해서 지금 뭐 발표도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 짚어주셨고요. 미국 이제 실적 시즌 됐어요. 2분기 실적 시즌 특징 주목할 만한 포인트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실적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크게 걱정해야 될 부분이다. 뭐 이렇게까지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적이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실적을 다수 선방한 기업들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관심받는 종목은 관심을 받고 관심받는 이유는 그만한 실적을 냈기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19 국면에서 실적, 주가 다 선방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3월 19일 저점 대비 상승률 100% 이상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단키트, K방역이죠. 반도체, 그리고 하반기 보복 소비를 기대한 부분들,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 2차 전진, LG화학, 삼성 SDI 이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동일하게 실적이 괜찮고 지금 코로나19 국면에서도 관심받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닝 시즌에 대한 크게 불확실성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옥석 가리기가 잘 되어 있다면 그리고 산업을 바라보는 눈이 건전하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어닝 시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적당한 종목들을 골라서 이렇게 매수하는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탑픽 종목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닝 시즌이 지금 이제 도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목을 이제 매수하기 위해서 고르잖아요. 탑픽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쪽을 좀 보고 탑픽 종목. 계세요? 예. 네네.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네네. 워렌 버핏 경우에는 4대 항공사 주식을 다 팔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는 그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둔화 그리고 앞으로 수익성에 대한 둔화 때문에 과감히 4대 항공사의 모든 종목들을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주식들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온 엄청난 변동성과 유동성에 대한 대처도 필요할 건데요.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에 확인해야 할 지표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글로벌 증시, 환율, 장단기 금리차, 그리고 공포지수, 빅스라고 하죠. 공포지수. 이제는 거기다가 더해서 국내외 신규 확진자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슈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엔텍입니다. 코엔텍은 전통적인 산업 분야의 일부분입니다. 폐기물 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소각, 내리, 그리고 유틸리티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은 계속 일정하고 오히려 더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폐기물의 양은 증가하지만 폐기물 처리 업체와 매립 용량, 매립지의 부지는 한정적이라는 거죠. 5월 달에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돼서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폐기물 업체들은 굉장히 선전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모펀드 등에서도 건설업체 등에서도 폐기물 업체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고 몸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사모펀드에서 코엔텍을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 변경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한 주당 매도 단가가 14,226원으로 이 코엔텍의 최대 주주 지위가 변경이 됐는데 현 주가 대비 약 50% 이상인 가격입니다. 그렇게 폐기물 업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앞으로도 수익성이 높아지고 좋아질 견조한 이익 흐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번 허가를 받기까지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기타 여타 다른 신규 사업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의 실생활에서 폐기물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린 에너지, 그린 정책에서도 폐기물 산업은 어쩔 수 없이 늘 같이 이어져 가야 하는 산소 같은 의미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엔텍의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20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한 주당 매도 단가가 14,000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 윗 상방으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오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인데 현재 수소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시세를 다 주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부의 정책을 받는 수혜, 정부의 정책 자금이 집중되는 곳, 그곳이 저는 현대로템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대 주주 현대차, 현대수소연료전지, 그리고 수소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현대로템을 조금 관심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3,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이슈 칼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뉴욕 증시가 어제 참 대단하더라고요. 여기 또 예, 분명히 잠들기 전에는 잘 달리고 있었거든요. 1, 2%씩 야, 또 올라가네. 또 올라가네. 아침에 봤더니 마이너스 2%인 거예요, 나스닥이. 기술주 위주로 그냥 뭐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거의 박살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시장에서 하더라고요. 테슬라 특히나 네. 변동폭이 20%에 달했는데 하루에. 장중에. 예, 장주에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래 이제 다들 아마 뭐 미국 주식 관심 많죠. 잠이 들기 전에 한번 보시고 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시세 확인하실 텐데 그쵸. 주무시기 전에 다들 그랬겠죠. 기분 좋죠. 오늘도 올라가? 그러면서도 아마 다들 그러셨을 미쳤어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저는. 그랬을 거예요. 예. 조금 이렇게 재밌네요. 나스닥 일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자, 지금 나스닥 일간 차트 보시면은 지난 3월 23일 날 바닥 찍고 지금 채 80일이 안 됩니다. 지금 캔들 세다가 말았는데 한 예. 75일인가 78일인가 막 80일이 채 안 돼요. 거래일 기준으로. 63.2% 올랐습니다.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는. 오랜만인 거죠? 아니, 지난번 최저점에서 그러니까 3월 최고점까지. 달부터. 예, 예. 자, 연초 이후 어제 장마감까지 미국 다우지수 금년 들어서 아직까지 다우 회복 다 못했네요. 마이너스 8.5, S&P 마이너스 2.4. 그런데 미국은 나스닥은 15.8. 예. 얘가 몇 등일 것 같아요? 전 세계 증시에서 대충. 1, 2등 할 것 같은데. 1등은 중국 심천. 2등은 당당히 한국의 코스닥. 코스닥. 역시 코스닥이 세요. 이 정도 됩니다. 자, 뭐 돈의 힘으로 차트가 무시되느냐 싶었는데, 자, 어제 무슨 뭐 특별히 악재 없었어요. 그렇죠. 또 장 끌어올리려고 뭔 소리까지 했습니까? 여름까지는 백신 나올 거야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여름 가기 전에 나온다고. 그냥 뭐 얘기하더라고요. 벽돌 찍듯이 나오는 게 백신인가 봐요. 예. 자,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 한번 보시죠. 애초에 이 무렵만 하더라도
이 무렵만 하더라도 그 당시 이 부분만 그렸을 때는 그림이 거의 지금처럼 가팔랐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거의 다 토해냈을 때 역시 테슬라는 안 되나 했는데 거품인가? 뭐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자, 여기 왔는데 어제 하루 보시죠. 제가 하도 신기해서 이렇게 카피를 해왔습니다. 애초에 시가가 전일 대비 7.4% 뛰어서 시작했어요, 여기. 그러다가 16.2%까지 갑니다. 예. 전일 대비. 그러고 나서 결국 종가는 마이너스 3.6으로 갔어요. 자, 이렇게 이런 기울기 각도에 거의 뭐 90에 육박하는 RSI 그런 상황에서 윗골이 달리는 이런 음봉. 자, 그렇다면 이거는 아무리 돈 많은 세상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이런 종목은 테슬라라는 선입견을 갖지 않고 이 차트만 딱 본다면은 지구에서뿐만 아니라 안드로메다에서도 이런 종목은 이제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어제 거래량 보시면은 거래량이 제법 되다가 어제 거래 없어요. 그러니까요. 딱히 그런 상황에 자, 아마존 보세요. 아마존 지금 그 전날 한 캔들 2개를 다 잡아먹는 짱대 음봉이 나오죠. 예. 이건 책에도 나오는 패턴입니다. 얘도 뭐 과매수 국면 엄청나고요. 얘는 거래 터지면서 아마존 월간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왔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존 말고 최근에 또 따끈따끈했던 거 넷플릭스도 일간 차트에서 예. 저런 짱대 음봉이 나와버렸네요. 얘도 거래는 없이 이렇게 거래는 평소 대비 그렇게 많지도 않은 가운데 넷플릭스도 월간 차트 한번 보시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예. 무슨 종목이지라는 편견을 버리고 똑같이 반복합니다. 안드로메다에 갖다 줘도 이런 종목은 이제 조심하게 돼 있습니다. 네. 거래량 주는 거 보세요. 거래량 확 줄어들었네. 네. MACD, RSI 할 것 없이 이런 거는 다 책에 나오는 전형적인 다이버전스입니다. 예. 다우는 보세요. 다우는 지난 6월 11일 날 1800포인트 빠졌던 날, 이날 FMC 있었잖아요. 예. FMC가 있고 연준이 경기 전망이 좀 암울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도 얘는 200일선을 회복 못하고 50일선하고 요 사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때 이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서는 아일랜드 리버설이라고 얘기한다. 이 갭을 채우는 게 급선무다. 이 차트에서는. 근데 아직 못 채우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30개 종목이 이거 가운데 애플도 있고 뭐 합니다만 그래도 이 다우지수 30개는 올드 노멀에 좀 가까운 그런 예. 종목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CNBC 보시죠. 월스트리트 랠리가 조금 이렇게 뭐죠? 페이스 좀 시들고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기 12월 31일, 작년 12월 31일, 즉 작년 말 종가가 3,230이에요. 예. 근데 어제 3,235 장중에 갔어요. 장중에 3,235로 장중에 갔는데 결국 끝나기는 어떻게 끝났다? 3,155로 끝났습니다. 자, 이 와중에 전년 대비 플러스 전환은 좀 부담스러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상황이죠. 미국 증시 뭐 그렇습니다. 뜬금없이 백신 얘기를 막 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한번 펌프질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뭐 관련한 파이자나 뭐 바이오테크. 그런, 바이오테크 같은 거는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그동안 이렇게 급등세를 지수 견인해왔던 뭐 미국도 가는 놈만 가는 장으로 걔들이 지수를 끌어오던데 이 친구들이 지금 쿵 한 거죠. 예. 뭐가 있었길래 넷플릭스 그 열심히 보던 그러면 이제 구독자들이 이제 넷플릭스 안 본대? 그것도 아니고요. 넷플릭스 무슨 매출이나 이익에 뭐 문제 있어? 아니고요. 그냥 시장이 진짜 고소공포증 없이 오는가 싶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인 거죠. 누가 하나 터니까 스크럼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짜고 야 절대 팔 빼지 마. 교문까지 가는 거야. 오늘은 뭐 눈물 질질 콧물 질질 흘려도 교문까지 가는 게 스크럼 짜고 가는데 꼭 중간에 보면은 내 빼는 놈이 있어요. 있죠. 나는 뭐 이런 쪽에 알레르기 있어 이러면서 좀 싫어해. 나 약간 얘기 나오죠. 네. 근데 보면은 지금 이게 어제 단 하루에 일었던 게 아니라 그저께 주말 사이부터 조금 월가 쪽에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떤 얘기요? 나스닥 버블이다. 갑작스럽게 예. 월가에 투자 오래 한 사람들이 나스닥 버블이다. 그래서 제가 댓글창을 봤거든요. 네.
당신이 뭔데 연준 위원들을 거부하느냐. 이 사람은 그냥 한 명의 애널리스트일 뿐이다. 굉장히 그 댓글창에서도 갑론을박이 심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버블론 나오고 마가 종목들이 쫙 밀렸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치료제 백신 말씀해 주셨는데 FDA 패스트트랙까지 화이자는 지금 지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돈도 주고.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백신 기대감은 또 시장에서 따로 지금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백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개발된다는 게 제가 아는 뭐 지식으로는 어쨌거나 좀 쉽진 않다. 예,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이 뭐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무슨 뭐 확진자 수가 느는 반면에 사망자 수는 줄잖아 하는 이걸로 코로나에 대해서 둔감한 그런 시세 흐름을 보이다가 예. 이제 사망자 숫자도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국면 거기다가 이제 아직은 한여름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만 북반구로 다시 가을이 겨울이 접어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이제 조금씩은 하게 되겠죠. 예. 그런 상황이고 몇 가지 변곡점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끼기 시작하는 거, 그렇죠. 부인과 함께. 그다음에 저만 하더라도 이번 주 뭐 어제 오늘 사이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제가 나가는 방송 프로그램마다 백기투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변곡 시그널이에요. 저 같은 나름대로 서울에서는 그래도 제일 뭐 비관론자 내지는 신중론자라고 분류되는 저 같은 사람이 막 이제 손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나 봅니다. 버블인가 봅니다. 이렇게 했던 거. 그리고 오늘 이 서울경제 자료를 만든다고 여의도 카페에서 한 2시간 작업을 하는데 예. 점심시간하고도 겹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다 여의도 직장인들이고 정권맨들이고 뭐 그렇겠죠. 대화가 막 들립니다. 대화가 막 들리는데 변곡 시그널이 저는 느껴져요. 대화에서. 네. 아,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벌어볼 거야. 어디 들어갈 건데. 하는데 보니까 주르주르 하는 얘기가 벌써 이미 뛸 만큼 뛴 종목들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되더라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주식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런 말씀이 불쾌하게 들리실 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중국 요즘 하는 꼴을 보나 뭐를 보나 이래저래 지금 진짜 구분응선 끝에서도 이제 깔딱고개입니다. 몇 발짝만 더 가면 이제 정상에 도달하는 그런 국면에 왔다는 느낌이 갈수록 강하게 듭니다. 예. 지난주에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좀 해주셨던 부분인데 네. 이번 주에도 아직까지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네. 예, 라고 해주셨고요. 그 점에서 오늘 태기를 잘못했네요. 저기 한국판 유질 발표일을. 그러게 어제 했으면 증시가 더 잘 갔을 것 같긴 한데 네. 하필 또 오늘 발표 나고 크게 뭐 낙폭이 더 생기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고요. 네. 더 일단- 오를 일도 없는 재료니까. 그쵸.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재료예요. 낙폭이 생길 재료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그 뉴스 보고 무슨 뭐 확 올라갈 재료도 예. 아니죠. 요즘은 무슨 정책 발표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그 파악하는 데만 머리에 쥐가 납니다. 그렇죠. 부동산 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보다가 저는 포기했는데 아 뭐가 이렇게 좀 쉽게 다가오면 좋겠는데 정리가 안 돼요. 어려워요. 예.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30대의 1주택자가 뭐 딴 얘기긴 한데 1주택자가 몇 년 보유한 집이랑 뭐 60대랑 뭐 1주택이랑 뭐 아니면 서울 수도권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랑 경우가 다 달라서 이게 해결해주는 앱들이 있었거든요. 앱들이 있었어요. 앱들이 있었어요. 가격을 계산해주는 포기했어요 앱이. 앱이 포기했어. 예, 지금 할 수가 없다고 앱에서 나오더라고요 얘기가. 뭐 그 정도로 요즘에 이제 잘 찾아봐야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중국 실적을 이제 찾아봐야죠. 중국이 네. 진짜 뭐 엄청 잘 달렸잖아요 최근에. 네. 근데 보니까 6월 수출 실적 나왔는데 그닥 뭐 이후에는 증시가 잘 달리진 못하고 재료가 나오니까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달리는 듯 할까 미국 달리는 듯 할까 전략들 참 다르게 가져가실 텐데 어떻게 보세요? 양시장 중에서는? 일단 오늘 오전에 발표된 중국 예. 지표 한번 보실까요? 잠깐 보죠. 네, 해관 총서에서 예. 처음에 위안화 기준으로 먼저 발표했습니다. 6월 수출 예. 전년비 4.3%래요. 늘었대요. 전년보다 늘었답니다. 그렇죠. 6월 달에 예. 와 수입은 6.2%나 늘었답니다. 자, 그냥 달러화 기준이 우리가 더 익숙하고 이게 또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0.5% 증가했답니다. 전년 대비 0.5% 는 거예요. 중국의 수출이. 예.
시장 예상치는 4.3% 감소였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때려쳐야 됩니다. 이따위로 예상하려면 때려쳐야 됩니다. 아니면은 시장에서 이 4.3% 감소하고 야, 이 와중에 무슨 놈의 6월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팬데믹 와중인데 그런데도 4.3%라고 하는 나름대로 이 경험 많고 오랫동안 지켜봤던 그것도 중국인데다가 예. 그걸 갖다가 이렇게 0.5% 증가라고 발표했으면 애널리스트들이 때려치든지 애널리스트가 잘못하지 않았다면은 중국이 좀 반성하든지 그 넓은 땅에 그 많은 인구에 확진자가 요새는 0으로 발표되는 나라 아닙니까? 예. 대단한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개발에도 제일 앞선답니다. 뭐 환자도 없는 나라에서 뭘 그렇게 또 백신까지 만드는지. 수입은 전년 대비 2.7%나 증가했답니다. 예. 시장 예상치에 수입은 10% 줄었을 거야 했는데 자,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지표라고 받아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 예상치에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자, 그래서 뭐 수입이 워낙 커가지고 무역 흑자는 조금 시장 예상보다 줄었다. 뭐 그런 얘기인데 크게 봤을 때 이제 5월 대비도 200달러 줄었다. 이 와중에 우리 지표 잠깐 한번 보고 가시죠. 예. 6월 달에 수출이 그렇게 늘었으면 우리도 좀 늘어줬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우리는 전년 대비 수출은 10.9% 줄었고 수입은 11.4% 줄었고 우리나라 경상수지 추이도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난 4월 달에 아주 안 좋았죠. 예. 4월 달에는 경상수지가 마이너스까지 갔던 그런 상황에서 살짝 이제 뭐 플러스로 돌고 이런 국면인데 상하이 지수도 이런 상황이네요.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이 무렵을 한번 보시죠. 4월 1일 이 무렵, 지금 커서가 가리키는 이 무렵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또 뭐 하나 발표했었죠. 외국 자본 들어오면서 뭐 지분 한도 없다. 100% 소유한 증권사 차려도 되고 막 들어오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중국 자금이 외국 자금이 들어와서 장 땡기는 건 벌써 이쯤이고요. 자, 요새 뭐 인민부추라 그러던데. 부추. 예, 부추. 네, 잘라도 계속 올라오는. 우리는 동학 개미고. 네. 그쪽이 또 우시아우시 하면서 지금 거래 빵 터지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올려놨죠. 네,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주춤주춤 하는 모습. 뭐 전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심천도 이 모습. 와. 거래량 터진 거 하며 RSI하고 보시면. 자, 이런 상황에 찝찝한 거예요. CNBC 오늘 기사입니다. 싱가포르는 2분기 발표가 나왔는데 전분기 대비 40%가 좌우지간 경제 규모가 줄었다. GDP 리세션 했던 예, 나왔다는 얘기죠. 싱가포르이 40%나 줄었답니다. 이런 것도 은근히 신경 쓰여요. 지금 남중국해에 뭔가 이렇게 긴장이 자꾸 고조되고 있죠. 네. 지금 이 표현 미국 국무부에서 말하기를 베이징에 이 대부분의 그 클레임들은 완전히 불법적이다, 언러프하다. 그랬더니만 주미 중국 대사에서 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소리 자꾸 하지 마라. 그런 거는 사우스 차이나 씨 남중국해에 긴장만 올린다. 이거는 작년 가을에 로널드 레이건호가 이 남중국해에서 훈련하는 모습이죠. 뭐 그런 얘기고 뭐 또 슬쩍 나온 얘기가 또 그거죠. 뭐 로이터 보도인가 보던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오디트 어그리먼트라 하는데 이걸 회계 협정이라 하기도 그렇고 예. 어쨌거나 중국 기업들 어쨌거나 이제 상장하기 미국에서 좀 상장이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지. 예, 뭐 맨날 분식이나 해놓고 도대체가 알 수가 없으니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중 간에도 슬슬 이제 나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뭔가 반전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백신은 자꾸 된다 얘기할 거고 되든 안 되든 뭐 된다 얘기할 거고 중국 쪽을 또 두드려야만이 자기 또 지지율이 올라가죠. 예, 뭐 그런 상황이 됐고 그걸 떠나서 어쨌거나 생각보다는 법을 약하네요. 2007년, 2015년 대비 중국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생각보다는 다들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를 뭐 PER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러면 2000년 닷컴버블 무너지기 전까지 그때 무렵하고 지금하고 보면 지금 아직 괜찮아. 버블이라 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의 분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또 그때 대비 돈 풀린 건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하네요. 약한 거는 그만큼 펀더멘털이 너무 취약한 겁니다.
네. 오늘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고요. 더 묻지 말아 주십시오. 무슨 질문 하시려는지 아는지 예. 저 잘못하면 힘들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 주에 그럼 그 질문을 앞에하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돈워 리포트 바로 이어갑니다. 이주연의 돈 워리포트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현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돈 워리포트 운영 원칙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살짝 설명해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운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편입은 매수가 금일 종가로 할 거고요. 5종목 편입하고 목표가 수정은 3번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오늘 소개된 2종목 가운데 시청자분들의 문자 투표로 한 종목이 선정되고요. 선정된 종목은 포트에 편입이 됩니다. 자, 이제 바로 수익률을 현재까지 포트 수익률을 좀 살펴볼 텐데요. 어떤 변동이 좀 생겼는지 수익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연의 돈 워리포트 수익률 만나보시죠. 네, 아직 안 나왔나요? 수익률이? 집계 중이에요. 굉장히 실시간으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4종목은 들어와 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코스모 신소재, 한국알콜, 코리아 서키트 4종목이고 일단은 4종목 중에서 한국알콜은 목표가를 터치를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방 가요. 지금 뭐 목표가 터치가 2번째인데 그렇다면은 포트폴리오 정리를 AS를 먼저 해주신 뒤에 저희가 수익률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하나 좀 AS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오늘 장이 미국 장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뭐 저점에서 매수세 유입되면서 현재, 크게 밀리지 않고 잘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종목 뭐 이대로 그냥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제 생각에는 상승갭 출발한다면 5일선 위에서 시작해 줄 경우에 시세가 조금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현재 21선 밟고 오늘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큰 폭으로 조정 나오는 것도 없고 괜찮은 흐름 지속적으로 좀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코리아 서키트 어저께 추천드린 종목인데 8월 13일 정도인가 그때 이제 신규 핸드폰 21일이네요. 8월 21일에 갤럭시 노트하고 이렇게 신규로 출시되는 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 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코리아 서키트 오늘 시장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역시나 5일선 아래에서 자리 잘 지켜주고 있고요. 괜찮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오늘 한국알콜 보시면 이게 이제 목표가 17,500원 달성을 하고 좀 밀리고 있는데 만약에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 잘 챙기셨고요. 만약 이 종목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전고점 부근을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음봉으로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음봉 결코 나쁘지 않은 음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아침 시가부터 상승 출발해 준다면 이 전고점 저항대 17,800원에서 18,000원 부근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가격대를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2만 원 부근까지 신고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시장 영향으로 조정이 나왔지만 역시나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 이런 부분들은 아직 소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가장한 물량 뺏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저께 지난번에 종목들 중에서 보시면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유비케어라는 종목 있죠. 유비케어 같은 경우도 이제 음봉으로 이렇게 정고점에서 만들어졌는데 오늘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국 알콜도 좀 움직일 가능성 높다 생각이 들고요. 신고가 우상향 가는 종목들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여전히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혹시나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참고하셔갖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AS 받아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수익률 좀 실시간으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네, 돈노 리포트 지금 총 4종목 들어가 있고요. 한국알콜이 지금 목표가 터치를 하고 이제 포트에서 빠집니다.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보합 그리고 나머지 2종목은 소폭씩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한 자리를 차지할 후보군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2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유니언 머티리얼과 ETF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코덱스 은선물 H라는 ETF를 준비를 했는데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이제 수혜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시장이 좀 안 좋거나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승하는 종목이고요. 코덱스 은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은선물과 이제 연동된 그런 상품이에요. 국내에서 이제 주식처럼 ETF 상품으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역시나 시장 불안한 상승 속에 좀 안전자산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종목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종목 후보군을 보셨습니다. 이 2종목 가운데 이제 한 종목을 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 2번을 통해서 1번, 2번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1번이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2번이 코덱스 은선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종목을 선정해 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조금 더 자세히 종목에 대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유니온 머티리얼은 뭐 자동차 부품, 뭐 수도 밸브용 디스크 그리고 전장 사업 부품을 이제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토류 관련주의 이제 대장입니다. 페라이트를 제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자성을 띤 뭐 그런 뭐 재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히토류의 대체품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금일 이제 미국 시장에서 미중 회계 협정 합의 파기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들이 전부 갭상승 출발하면서 이제 음봉으로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미중 간의 이제 불편한 상황이 재조명된 부분이죠. 관련주들 제 생각에는 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미중 무역 1차 합의 진행 상황을 지금 쭉 보면요. 중국에서 이제 구매하기로 했던 미국의 그 공산품들 이런 부분들의 이행률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이게 이제 시간이 이제 뭐 남은 기간 동안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선거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는데 트럼프 선거를 중국이 굳이 도와주기 위해서 이 물품들을 사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1차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11월인데 트럼프가 지지자들 결집을 위해서 아무래도 중국 때리기를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한 반중국 정서, 지금 미국에 굉장히 팽배해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지율이 지금 그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 중에 미중 갈등 상황을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남중국해에서 군사 충돌 가능성이 이제 있었던 거, 그리고 홍콩 안보법 통과로 인해서 지속되는 갈등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유니온 머티리얼 미중 무역
갈등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종목인 코덱스 은선물은 미국 은선물 시장 가격과 연동된 상품이에요. 실물 경제가 이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엄청난 유동성으로 지금 시장이 상승을 했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미국장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할 만큼 상승이 나왔는데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최근에 이제 최고가 경신하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 약 1,800불 막 이렇게 했던 지금 가격대 근처까지 금이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금이나 은, 이런 이제 재화 같은 부분들은 통화량과의 상관관계가 뚜렷한데 지금 시중에 통화량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화폐를 계속 찍어내면 그만큼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런 금이나 은 같은 재화의 가격은 가치는 이제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금이 상승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비해서 은은 거의 상승을 못했어요. 금 가격은 뭐 금융위기 때 최고치 수준까지 도달했고 은은 그에 비해서 한 45불 정도가 최고치 부근인데 현재 이제 20달러 좀 안 되게 19점 몇 달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그 은선물을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접근이 그래서 제가 ETF 상품으로 은과 이렇게 연동된 상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두 종목 들어봤고요. 한 종목이 이제 선정이 됐을 겁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보여주시죠. 네, 나왔나요? 코덱스 은선물로 오늘은 포트폴리오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좀 ETF 종목은 생소할 수 있는데 투자 포인트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략하게? 네, 은선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 한 5년치의 박스권이 지금 있는 상단 가격입니다. 그래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상단 가격을 돌파하게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이 종목 역시 은 가격도 급등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 4,400원, 손절가 4,000원 잡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나머지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이용하셔서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이용하시면 또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주연 의원은 이쯤에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